그날 밤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금 180만 원. 89일 만에 들어온 돈. 하지만 입금 자명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김민지, 동사무소 직원, 저를 도와줬던 그 사람, 그녀가 자기 돈으로 넣어준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 제가 도왔던 그 가난한 여대생이 이렇게 돌아온 거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연금이 끊긴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의 시간을 넘어 돌고 도는 선행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올해 70입니다. 혼자 삽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3년에 한 번쯤 얼굴 봅니다. 매일이 똑같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골목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들려요.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발소리, 구멍가게 셔터 올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습니다. 겨울 아침 공기는 피부에 닿으면 따끔하게 느껴지죠. 그 감각이 좋았어요. 아, 나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항상 이렇게 혼자 살았던 건 아닙니다. 30년 전만 해도 저는 골목 어귀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했어요. 순떡 슈퍼라고. 그때는 바쁘게 살았죠.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손님 맡고 물건 정리하고. 그런데 그때 자주 오는 여대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말랐어요. 얼굴이 하얗고 눈빛이 초점 없고 매일 오후 5시쯤 오면 제일 싼 컵라면 하나랑 작은 김밥 하나만 샀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계산대 앞에서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50원이 모자라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괜찮아. 그냥 가져가. 하지만 됐어. 다음에 줘.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자주 왔어요. 가끔 돈이 모자랄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줬습니다. 큰 돈도 아니었으니까요. 아줌마,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됐어. 너 잘 되면 그걸로 됐어. 그 아이 이름이 김민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선행이 30년 후에 이렇게 돌아올 줄은. 슈퍼는 10년 전에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아프면서 더 이상 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이렇게 혼자 살게 됐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매달 15일이면 연금이 들어왔으니까요. 6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공과금 5만 원, 나머지로 식비랑 병원비. 딱 맞았어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번 달도 괜찮네. 그게 전부였어요. 저녁에 잠들 때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낡은 천장, 얼룩진 벽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 그 모든 게 익숙했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매일이 오늘처럼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당연함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15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연금 입금 문자가 와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자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아, 좀 늦는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심때쯤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문자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은행 앱을 열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4만 3천 원. 연금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왜지?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축축한 느낌이 손바닥에 퍼졌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연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딱딱딱.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불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할머니. 지금 처리 중이십니다. 처리 중이요? 네, 서류 확인 중이라서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어요. 10,000원짜리 3장, 1,000원짜리 몇 장, 전부 합쳐서 3만 7천 원. 통장 잔액이랑 합치면 8만 원 정도. 일주일이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반통, 달걀 4개, 시금치 조금, 두부 한 모. 냉장고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많지 않았지만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공과금은 이번 달 말이니까 식비만 아껴 쓰면 돼.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자꾸 눈이 떠졌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익. 차가운 소리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월 22일.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저번에 전화했었는데요. 연금이 아직도. 아, 네. 확인 중입니다. 언제쯤 되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손에 쥔 핸드폰이 미끄러질 것처럼 축축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로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순덕이 왔네. 왔어요. 하지만 웃음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가면을 쓴 것 같았어요. 화투를 쳤습니다. 하지만 패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안 들어오는 거지? 뭐가 문제인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야, 순덕아. 너 오늘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들어가서 뭔가 사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지나쳤어요. 지갑 속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달걀은 2개 남았고요.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달걀 하나 넣어서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에 깨면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아들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돈 달라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3월 1일.
두 번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연금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번엔 동사무소로 직접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늘 지나다니던 길인데 그날따라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대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57번.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주변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바빠 보였어요. 저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57번 고객님, 제 차례가 왔어요.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의 명찰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지, 30년 전 그 여대생과 같은 이름. 하지만 아니겠죠. 흔한 이름이니까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연금이 안 들어와서요. 신분증이랑 통장 갖고 오셨어요? 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키보드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아, 서류 미비로 보류됐네요. 서류요? 네, 주소 확인 서류가 필요하대요. 주소 확인이요? 저 여기 10년 넘게 살았는데. 그래도 규정이라서요. 주민등록 등본이랑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언제쯤 돼요? 서류 제출하시면 2주 정도요. 2주. 또 2주. 빨리 안 되나요? 저 지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민지 씨가 저를 자세히 봤어요. 혹시 많이 힘드세요? 그 목소리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해볼게요.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귓가가 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찾았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다음 날 다시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여기 놓고 가세요.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김민지 씨가 서류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슈퍼 하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했었는데요. 혹시 순떡 슈퍼? 어떻게 아세요? 김민지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예요, 할머니. 30년 전에 항상 컵라면 사러 갔던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지, 민지야? 네, 할머니. 저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것인지 그 아이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어머, 민지야.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민지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지금 많이 힘드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제 눈빛을, 제 떨리는 손을.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지났구나. 그 가난했던 여대생이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저를 돕고 있다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3월 15일.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연금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전기가 나갔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멈췄어요. 그 소리가 없으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귀가 멍할 정도로 전기 차단이었습니다. 요금을 못 냈으니까요. 형광등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낮인데도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이 미지근했어요. 달걀 몇 개와 시든 채소가 있었습니다. 상하기 전에 먹어야 해. 그날 하루는 냉장고에 있던 걸 전부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이 깜깜해졌어요. 핸드폰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양초를 찾았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몇 년 전 받은 양초가 있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방을 희미하게 밝혔어요. 촛농이 흘러내렸습니다.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를 맡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입가에 닿았습니다. 짠맛이 났어요. 그날 밤은 양초 불빛만으로 지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3월 밤은 아직 추웠습니다. 보일러도 안 들어왔으니까 방이 차가웠어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래도 추웠어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가지 못했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점심은 먹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었거든요. 지갑엔 5,000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마저 아껴야 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수돗물을,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어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장 보러 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아이 손잡고 걷는 엄마. 모두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여기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쯤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병원 예약 확인서였어요. 무릎 치료 때문에 3개월마다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예약일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진료비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약 취소하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사정이 생겨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남은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물을 많이 넣어서 양을 늘렸어요. 가스레인지 불빛이 어두운 부엌을 비췄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죽을 퍼서 그릇에 담았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싱거웠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그냥 울고 싶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내서 울지 않으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흑!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누가 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할머니, 민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집안을 보는 민지의 눈빛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전기가 끊겼어. 요금을 못 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봉투를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할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30년 전에 저한테 해주신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별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집에서 쫓겨났고 학교는 다녀야 하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매일 저녁 컵라면 하나로 버텼어요. 그마저도 돈이 모자랄 때가 있었죠. 그때 할머니가 그냥 주셨잖아요. 괜찮아, 다음에 줘라고. 할머니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어요. 민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따뜻함이 있었기에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목이 메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사과하세요?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할머니,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움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예요. 30년 전엔 할머니가 저를 도왔고 지금은 제가 할머니를 도울 차례예요. 그날 민지는 정기복구 신청을 해주고 긴급 생계비 신청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일단 쓰세요. 이게 뭐니? 긴급 지원금이에요. 20만 원이에요. 봉투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천만에요, 할머니. 민지가 나간 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사다 준 음식으로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국, 반찬들, 과일까지. 한 숟가락 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에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그날 밤 배불리 먹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나는 지금 민지의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였을까? 그때는 정말 별 생각 없이 했던 일이었어요. 그냥 힘들어 보이는 아이가 있어서 도와준 것뿐이었죠. 하지만 민지에게는 그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민지가 너무 많이 도와주면 내가 또 짐이 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할머니, 오늘 정기 복구돼요. 정말 고마워, 민지야. 그리고 할머니, 연금 문제는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민지야. 네, 너무 미안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전화 너머로 민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도움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할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할머니가 30년 전에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랬었지. 30년 전 민지에게 도움을 줄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였죠. 민지도 지금 그런 마음인 거겠죠. 그날 오후 정말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형광등이 켜지는 순간 집안이 밝아졌어요. 냉장고 모터가 다시 웅웅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라. 경로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순떡아, 어디 아팠어? 응, 좀 그랬어. 솔직하게 말할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숨기지도 않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그날 밤 핸드폰을 보다가 민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보내고 나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민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는 제 은인이에요. 그 문자를 보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3월 25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할머니, 연금 처리 완료됐대요. 정말? 네. 오늘 중으로 입금될 거래요. 밀린 2달치도 같이요. 민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오후 3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180만 원. 180만 원. 3달치 연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행 앱을 열어서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금 자명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김민지,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민지가 넣어준 거였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네, 할머니. 지금 입금 확인했어. 네. 민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할머니, 내 돈이잖아. 180만 원이나. 할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금 처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서류 문제가 복잡해서 최소 2주는 더 걸린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서. 민지야, 할머니 괜찮아요. 저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 남편도 있어서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래도 180만 원이야. 내 월급의 거의 전부잖아. 전화 너머로 민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30년 전에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건 단순히 밥이 아니었어요. 제 존재를 인정해 주신 거였어요. 너는 도움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걸 느끼게 해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어요.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할머니가 30년 전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돌려드리는 거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지야, 민지야.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30년 전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 기억나세요? 됐어. 너 잘 되면 그걸로 됐어. 저 잘 됐어요,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제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민지를 꽉 안았어요. 미안해, 민지야. 왜 사과하세요? 내 돈을 이렇게. 할머니, 민지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연금은 2주 후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돌려주시면 돼요. 아니, 안 돌려주셔도 돼요. 30년 전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 제가 돈으로 환산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민지야,
할머니,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돈만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한테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는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해준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선행은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30년 전 별 생각 없이 했던 작은 선행이 30년 후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민지를 도왔고, 민지가 저를 도왔고, 이제는 제가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는 것을.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4월 10일. 정말로 연금이 나왔어요. 이번엔 정말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된 거였습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연금 나왔어. 돈 돌려줄게.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안 돼. 당장 만나자. 그날 오후 민지를 만났습니다. 봉투를 건넸어요. 180만 원 다 있어. 민지가 봉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할머니도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뭐? 할머니가 경험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 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민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알겠어.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혹시 힘든 분이 없는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김씨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연금이 끊겨서 혼자 버티고 계셨어요.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김씨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민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씨 할머니도 도움을 받으셨어요. 한 달 후, 경로당에 새로운 모임이 생겼습니다. 서로 돕기 모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한 달 만에 20명이 됐습니다. 저는 그 모임의 회장이 됐어요. 매주 수요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누가 힘든 분 없어요? 김할머니가 병원 가야 하는데 혼자 못 가신대요. 그럼 내가 같이 가드릴게요. 박할아버지가 보일러가 고장났대요. 우리 아들이 설비 일하는데 연락해 볼게요. 이렇게 작은 도움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6월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였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할머니 모임이 구청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됐대요. 정말? 네.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금도 나온대요. 활동하시는데 쓰시라고요. 그날 모임 어르신들과 함께 구청에 갔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상장과 지원금을 전달해 주셨어요. 박순덕 할머니의 서로 돕기 모임이 우리 구의 자랑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70세 할머니가 만든 기적의 모임.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TV 봤어요? 응, 봤어.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민지야.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시작은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30년 전에.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은 별들. 하지만 함께 모이니까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구나. 혼자서는 작은 존재지만 함께하면 세상을 밝힐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첫째, 혼자 버티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용기예요. 저도 그걸 깨닫는데 89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작은 선행도 의미가 있습니다. 30년 전 저는 단지 컵라면값 500원을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30년 후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는 작은 선행도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셋째,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지를 도왔고, 민지는 저를 도왔고, 저는 다른 어르신들을 돕고 있어요. 이 선행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는 작은 선행이 30년 후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PS. 민지는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돕고 있겠죠. 그리고 저도 오늘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날 겁니다. 우리의 서로 돕기는 계속됩니다. 당신도 함께 하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